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해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매우 빠르고 편리하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어떤 선진국가에 가봐도 한국처럼 일반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없으며 한국은 이러한 대중교통의 편리함이 매우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고 나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의외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 중 대중교통 외에도 고급 교통수단이라 불리는 한국의 택시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한국 택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 방문해 한국 택시를 타보고 깜짝 놀란 외국인 네티즌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타게 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이곳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놀랄 일들이 정말 많다. 출퇴근 길에는 빠르면 2분 간격으로 다니는 버스와 지하철은 365일 엄청나게 빠른 와이파이 및 계절에 따라 에어컨과 히터를 일유로도 안 하는 대중교통 비용을 내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내가 정말 깜짝 놀란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은 바로 한국의 택시 문화였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택시의 유래는 바로 이곳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사투리로 매우 급하다라는 의미인 딱시에서 유래되었고 영국의 세금을 뜻하는 텍스와는 의외로 전혀 관계가 없어 굳이 역사를 따진다면 영국도 미국도 아닌 이곳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문명의 발전을 이뤄 내 평생 가장 편리한 택시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먼저 한국의 버스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노선이 없고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택시가 길에 멈추기 편리한 지역에 서 있다가 빈 차라고 적힌 주황색상의 택시가 보인다면 손을 들고 타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콜택시 개념도 한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나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일반적인 택시 위주로 한국 여행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다. 한국 택시에 타보면 한국 택시만의 특징을 느껴볼 수 있는데 한국 택시를 타보면서 깜짝 놀란 첫 번째 경험은 한국 택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는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남산에서 택시를 타 도심 지역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순간적으로 120km 정도의 스피드를 낸 기사님도 경험했고 대부분 택시가 독일처럼 기다란 세단들이 많아 빠른 속도에도 굉장히 여유로운 코너링을 보여줘 위험하진 않지만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 택시에 타면 느낄 수 있는 특징은 바로 한국 택시 기사님들의 인품이다. 내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에서 택시를 10번 이상 타봤는데 대부분의 한국인 택시 운전 기사님들은 내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고 내가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자 오솔레미오를 틀어주시며 자신이 학창시절에 이러한 이탈리아의 가곡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신다. 관광 명소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에는 이곳에서 볼만한 것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해주셨고 무엇보다 이런 한국인들의 정이 넘치는 친근한 대화는 이탈리아의 문화와도 비슷해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 세 번째로 한국 택시에 타보면 나무로 만든 구슬 시트가 달린 택시들이 의외로 많은데 내가 한여름에 방문했을 때 이러한 나무로 만들 구슬 시트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트보다 더 시원하다고 느껴질 수 있었고 등 마사지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다. 만약 이탈리아에서 이것을 도입했다면 한 달도 가지 않아 망가져 있을 게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택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인데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탑승 시 약 4유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 한국의 하나로 따지자면 약 6,000원 정도로 시작하는데 한국은 이것의 반 정도밖에 안 되었고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 세계 선진국 도시 88개 중 서울은 28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렴한 택시 비용의 상위권에 드는 모습을 보여줘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남는다. 무엇보다 매우 자주 다니기 때문에 잡기도 쉽고 서울 외의 지역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 정도이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편리한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정말 놀란 부분은 바로 한국 택시를 타고 난 뒤 계산할 때인데 한국 택시는 가격이 저렴하든 가격이 비싸든 무조건 카드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택시 기사님들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신다는 것이다. 이곳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파리와도 같은 국가에서는 대부분 현찰만 받는 지역이 많고
카드를 받는다 하더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 차별이 있기에 수수료가 매우 비싼 아멕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받지 않는 곳이 많은데 한국은 어떤 카드를 줘도 무조건 계산을 해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G7 국가이자 세계적인 선진국인 이탈리아의 경우 비밀리에 어둠의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며 전 국민들이 이러한 세금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아 투명하지 않게 현금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며 영수증 발행이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택시와도 같은 업종들은 무조건 현금을 내놓으라고 해 많은 관광객들을 비롯한 이탈리아 자국민들에게도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유럽의 택시 기사들이라면 한국은 모든 돈을 다 받고 팁 문화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에서의 택시는 저렴하다는 점이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탈리아에서 회계 담당 변호사로 활동하는 나는 이런 한국인들의 투명한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모든 택시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택시마다 구석 코너 부분에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차량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애국심 넘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라 생각되어 좋은 기억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았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의외로 해외의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매우 불편한 부분이 많으며 무엇보다 가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불편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깔끔한 성격을 가졌기에 이러한 발전이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택시는 저렇게 가격이 저렴하다고요? 이곳 영국은 타자마자 한국 돈으로 약 8,000원 정도로 시작하고 2km도 가지 않아 약 2배 이상 불어오르는 엄청난 가격 때문에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입니다. 한국 택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엇보다 택시 잡기가 아주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 프랑스 파리는 택시 잡기가 쉽지 않으며 5인승 택시를 탄다 하더라도 무조건 3명밖에 못 탄다는 단점이 있어요. 4명의 가족끼리 여행을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융통성이 부족한 모습은 선진국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벨기에도 조수석 탑승을 허가하는 택시들이 많지 않습니다. 택시기사의 개인적인 물품들을 조수석에 놓기 때문이죠. 심지어 강아지와 함께 조수석에 탑승해 뒷좌석으로 강아지 털을 날리는 택시도 있을 정도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 대다수가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한국은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이 맞춰진 것 같네요. 사람들이 살기 편안한 나라라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이 유일하게 선진국들 사이에서 대중교통 분야만큼은 가장 선진국다운 선진국인 것 같네요.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인인 나 역시 미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미국이 얼마나 불편한 나라인지 알 수 있고 뉴욕에서 택시를 한 번 타면 웬만한 거리를 이동해도 그날은 스테이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비싸 일반인들이 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택시 요금을 바가지 씌우기 위해 크게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인 것은 틀림없지만 선진국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시원해 보이는 나무 구슬 시트는 한국산 기준으로 전 세계에 수출해도 성공할 것 같아. 지금 이곳 마드리드는 40도 넘는 날씨로 비가 안 와 전국적으로 산불은 물론 더위를 먹어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동차에서만이라도 저렇게 시원한 시트 위에 앉아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왜 저런 생각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야? 왜 항상 한국만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거지? 나는 이 부분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은 역사적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선진국이라는 반열에 올라와 있었고 덕분에 타성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선진국이 아닌 국가의 것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 역시 이제는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앞서는 것들이 많으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도입해서 편리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주는 여행 팁이나 현지 이야기는 그 어떤 가이드북에서도 구할 수 없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다. 나도 한국 택시를 타고 내가 위치한 호텔로 안내를 부탁드렸는데 그곳에서는 냉면이라는 한국 음식이 유명한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냉면을 꼭 먹어보라는 추천에 나는 생애 처음으로 아주 별미인 냉면을 먹었어. 웃긴 것은 정작 택시기사님은 집에서 냉면을 먹지 이곳에서 드셔보시지는 않으셨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한국인들이 매우 투명하다는 부분에 있어 이탈리아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탈리아의 그 조직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새어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추잡함을 모시겨 유럽은행 총장 출신인 총리까지 그만둘 정도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